오늘은 한자편 파트 4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한자의 모양을 세분화한 후에 스토리텔링을 이용함으로써 어렵고 힘들기만 한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해설해드리고 있어요.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화면 오른쪽 상단에 관련 영상 링크를 클릭하셔서 한번 꼭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 파트 4에서는 세추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40개의 한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4개의 한자를 소개해드렸고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에는 각각 5개의 한자를 이미 소개해드렸어요. 자, 그럼 오늘도 새롭게 5개의 한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들인 5개의 한자가 보이고 있는데 모든 한자들 속에 세추가 쓰이고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데 오늘의 한자 중에는 이 세 번째 한자는 한자편 파트 3에서 그리고 마지막 한자는 한자편 파트 1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미 시청을 마치신 분께서는 한 번 더 레뷰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한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세추의 입구가 각각 결합된 형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세는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세 중에서도 특히 뻐꾸기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무릎을 꿇고 청혼을 하고 있는 남자가 보이는데 입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너야 하면서 뻐꾸기를 날리고 있는 중이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이 남자는 입으로 뻐꾸기를 날리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고 있나요? 정답은 오직 너라고 하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오직 유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유이, 유이, 라고 발음해줘요. 그럼 대표적인 어휘부터 소개해 볼게요. 유이즈, 유이즈무니, 유일, 유일무이라는 어휘가 되고 그럼 이번엔 예문단까지 소개해 볼게요. それが唯一の解決方法だ. 그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직 유라는 한자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새를 보면 세추의 밭전과 클대가 각각 더해진 형태예요. 그런데 이 한자의 암기 포인트는 바로 이 클대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 클대는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두 팔을 대자로 벌린 허수아비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두 팔을 대자로 벌리고 있는 허수아비 보이시죠? 이 허수아비가 밭농사를 망치려는 새를 쫓아내기 위해서 혼자서 분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두 팔을 대자로 벌린 이 허수아비는 밭에서 새를 쫓기 위해서 뭐하고 있나요? 정답은 분투하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분투할 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떨칠 분으로도 알려져 있으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 한자 뜻으로는 ふるう、ふる 음으로는 う、ふん、ふん、 이라고 각각 발음해요. 그럼 대표적인 음도거의부터 소개해 볼게요. 奮闘、奮発、興奮、 분투, 분발, 흥분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에 훈동 예문 가볼게요. 気力を振るって戦う選手たちを応援する. 기력을 다해서 싸우는 선수들을 응원하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투할 분, 떨칠 분은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세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미세를 보면 세추의 클대와 손마디촌이 각각 결합된 형태예요. 참고로 손마디촌은 단독으로 쓰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와 같이 손을 의미하는 한자라고 보시면 좋아요. 또한 이 손마디촌은 한자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로서도 정말로 많이 쓰이는 한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할 우선순위, 1순위 한자이기도 한데 이 한자에 대해서는 한자편 파트 3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따라서 이 손마디촌이 생소하신 분께서는 화면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내용을 꼭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한 꼬마아이가 손에 음식을 들고 있는데 새가 갑자기 날개를 대자로 펼치고 나타나더니 이 음식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지금 아이가 손에 든 음식을 새가 날개를 대자로 펼쳐서 뭐 하려 하고 있나요? 정답은 빼앗으려 하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빼앗을 탈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奪う、奪う、 음으로는 脱つ、脱つ、 라고 각각 읽어져요. 그럼 대표적인 음도어휘를 먼저 소개해 볼게요. 争奪、略奪、剥奪、 쟁탈, 약탈, 박탈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엔 훈동예문도 가볼게요. あの子に心を奪われてしまった。 저 애한테 마음을 빼앗겨버렸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앗을 탈은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네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세를 보면 세추의 벼화가 각각 결합된 형태예요. 참고로 벼화는 단독으로 쓰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와 같이 벼나무에 달려있는 노란색 벼를 떠올리시면 한자음기가 수월해지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으로 가볼 텐데 이번 문제는 유치원 레벨의 문제이니까 한번 꼭 맞춰보도록 하세요. 지금 왼쪽에는 심은 지 얼마 안 된 어린 벼가 보이고 있고 한편 오른쪽에는 알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병아리가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그림에서 보이는 어린 벼와 어린 병아리 과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어리다죠. 따라서 이 한자는 어릴치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ち、ち、 로 짧게 읽어줘요. 그럼 대표적인 어휘부터 소개해 볼게요. 幼稚、稚拙、 유치, 치졸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은 예문단까지 소개해 볼게요. うちの子は来年から幼稚園に通います。 우리 애는 내년부터 유치원에 다닙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릴치라는 한자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세를 보면 세추의 말씀원 그리고 풀초와 손우가 각각 결합된 형태예요. 참고로 손우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화면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몸통이 풀색인 새 한 마리 보이시죠? 근데 한 여성이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 새는 멸종위기에 있어서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이 여성은 풀색의 새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정답은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보호할호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ご、ご、 라고 짧게 발음해줘요. 그럼 관련 어휘부터 한번 소개해 볼게요. 保護、看護、弁護、 보호, 간호, 변호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엔 예문도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日本では看護師不足が社会問題になっている。 일본에서는 간호사 부족이 사회 문제로 되어 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4의 네 번째 시간을 함께 봤는데 어떻게 일본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한자는 입으로 뻐꾸기를 날리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오직 유가 되었고 음독 발음만 존재해서 유이로 읽는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한자는 팔을 대자로 벌린 허수아비가 밭에서 새를 쫓기 위해 분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분투할 분 또는 떨칠 분이 되었고 뜻으로는 후루, 음으로는 흥으로 각각 읽는다고 했어요. 다음으로 세 번째 한자는 손에 들고 있는 음식을 날개를 대자로 벌린 새가 빼앗다 라고 해서 빼앗을 탈이 되었고 우바우, 나츠로 각각 읽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한자는 어린 벼와 어린 병아리의 공통점이 어리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어릴치가 되었고 음으로만 치로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한자는 손으로 가리키면서 말하고 있는 풀색의 새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호할 호가 되었고 음으로만 고로 짧게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일본 한자 공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한자편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それじゃ、またね